대전 영화 포럼이고 고민하는 영화인 대전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사회를 진행하게 된 김상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대전 영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지역 내 산업과 문화의 균형감을 잇는 운영 사례, 운영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에 대한 발제를 통해 지역 영화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관 협치의 사례 발제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여 영화 창작 및 문화 활성화를 포럼이 준비되었습니다. 안내 받으시고 오셨겠지만 총 발제는 4분이시고요. 10분씩 40분 발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30분 토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첫 번째 섹션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첫 번째 발제는 한국지방정부 영화진흥정책 현황 분석을 해주실 정병원 동해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편하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네,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간략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는데 인사 말씀은 이따가 생략하고 나중에 천천히 개인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지방정부 영화지원정책이라는 제목으로요. 현재 대전의 상황과 활성도 분석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목차는 총 9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원래 발표 주제를 의뢰를 받았던 건 사실은 전주와 부산의 사례를 통해서 지역 영화 민관 협치의 방향성, 사례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을 관한 내용을 처음에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의뢰를 받고 처음에 발표 내용을 의뢰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실패 사례든 성공 사례든 사례 연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로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민간 협치의 사례라는 게 대체적으로 관에서는 정책 목표나 예산이나 행정을 맡고 민간 쪽에서는 정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나 인적 인프라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들,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성공 사례라는 건 대체적으로 거버넌스 구축이 얼마만큼 확고히 됐느냐고 그 유무에 따라서 성패 사례들이 대부분이 갈리고,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을 반복할 것 같아서 제가 민간정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들만 이렇게 할 것 같고 구체적인 얘기가 빠질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책 개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문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분석하고,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책이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다시 정책을 평가해서 환원시키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정책을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공공정책들을 하는데, 만약에 대전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선 첫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전의 현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대전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정책에 관한 것들을 많은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많은 숫자와 그래프와 이런 것들은 기준은 일단은 2022년 한국영화 산업결산 자료 영진에서 나왔던, 그 다음에 한국영화 실태조사 자료 나왔던 거 21년도 거요. 그 다음에 콘텐츠 산업조사 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됐던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각 17개 지방단체 영화 지원 사업 결과고요. 그 다음에 한국영상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촬영 지원 통계,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지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실제로
그 영화 산업 활성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전은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수는 가중평균 지수로 분석을 했는데요. 가중평균 지수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가장 편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지수가 스크린 수가 몇 개다 이 통계가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우리가 뭐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이렇게 서로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는 지수로 환산을 시켜봤습니다. 표가 작아서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매년 그 영화진흥위원회나 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매년 그 많은 통계치들이 숫자들이 발표가 돼요. 근데 그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영진이에서 매년 발표되는 것들입니다.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관객수, 극장 매출액은 1년 동안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 각 지역별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이 총 얼마인지 이게 발표가 되죠. 대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극장수가 16개, 스크린수 107개 뭐 이렇게 숫자가 딱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어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해석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16개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더 필요하다는 건지 막겠다는 건지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지수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수화시켰던 거 인구 비중 대비로 지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시켰을 때 1.0이면은 인구 비중 대비 이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보다 더 큰 숫자는 인구 비중 대비보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1보다 낮다라는 건 그것보다 아직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경우를 보면은 극장수 1.01, 스크린수 1.14, 좌석수 1.35, 관객수 1.2, 그다음에 매출 1.2. 대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영화 그 소비 지수에 가까운 이런 데이터들을 쭉 보면 다 1.0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소비 지수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이 영화 보기를 즐긴다 이렇게 간단히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생산 지수는 사업체 수, 매출액 이렇게 종사자 수를 보면은요. 사업체 수가 0.4, 매출액이 0.05, 종사자 수 0.7, 한참 일보다 미달한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순위별로 쭉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봤더니 소비지수는 대전은 전국 2위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 영화 극장을 많이 찾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생산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지수가 저 대전을 찾으면 저 아래가 있습니다. 전국 11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수는 굉장히 높고 생산지수는 굉장히 낮다. 물론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국 지방 모두가 생산지수가 1.0 미만입니다. 서울만이 유일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3.15 이렇게 넘어가는 대부분의 영화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방에서는 생산지수가 굉장히 낮아진 건 사실인데 대전은 0.36 이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소비지수와 생산지수를 통합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전 같은 경우가 6번째 정도 나오죠. 0.79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는 건 생산 소비지수의 격차입니다. 생산지수와 소비지수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봤더니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 광역도시에서 보면은 대전이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생산지수와 소비지수의 격차가 가장 큰 도시가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지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영화 소비지수가 전국에 두 번째로 높은 곳이 대전이고 생산지수가 11번째 정도 되는 곳이고 산업지수가 0.7 정도 되는 곳이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전 시민들은 영화 접근성, 영화 문화에 접근하는 게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극장 가는데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생산지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건 대전에서 영화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극도로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라는 겁니다.
아주 여기는 영화 만들기 너무 힘든 곳이야.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통합했을 때는 0.7 정도가 나오는데 행정 측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쪽에서는 적절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전국 수준에서 이 정도 우리는 적절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와 행정 정책을 하는 사람 사이에 간극이 무엇인지를 이 지수 안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산 지수와 소비 격차가 큰지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현황 파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그 우리나라 지방정부 전체에 관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작 지원 정책에 관한 것들만 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작 공간, 교육 인력, 단체 기관, 영화제, 기획개발, 제작 지원 사업, 로케이션 인센티브, 배우상 보통 영화 정책이 이 정도로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대전은 거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기획개발을 빼고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제작 지원 편수가 뭐 54편, 전체 비중의 한 417편, 2022년도에 전국에서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 예산 빼고요. 지자체 예산으로만 제작 지원을 했던 편수가 417편 정도로 조사되는데 그중에 대전이 54편 13% 정도 내고요. 총 제작 지원액이 전국을 다 합치면 지방정부 걸 다 합치면 97억 4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대전에서 6억 정도 지원한 걸로 하면 전체의 한 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작 지원 현 액수로 보면은요, 제작 지원 직접 지원하는 게 47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원액이 한 퍼센트가 48%,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한 27%, 그 다음에 기획개발비가 한 15%, 이 정도 비중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편수로 보면은 좀 131편 중에 이 정도 편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그 제작 지원 정책에 그래서 활성 지수들을 두 가지를 산출했는데요. 하나는 인구 대비 산출 지수고 하나는 전국의 그 제작 지원에 관한 평균 대비, 에버리지 대비 활성 지수들을 찾아봤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인구 대비로 보면은 4.6, 2.1, 3.4, 1.0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2.2, 1.0, 1.6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아까 안 보시네. 보시면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그 활성 지수들을 순위들을 보면은 인구 비중 대비 제작 지원 정책의 활성 지수는 대전은 3.4 정도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국 대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저 마무리 급하게 할게요. 다음 보면 그 지원 정책 그 평균 대비 활성 지수로 보면 대전이 한 5번째 정도, 1.6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인구 비중 대비 활성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 2번째로 높은 도시고요. 그리고 지원 정책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지방 정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대비로 봤을 때도 전국 5번째인데 타 지방 정부에 비해서 평균 대비 평균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도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생산 소비 지수의 격차가 이렇게 발생됐느냐? 제작 지원 정책은 충분하다고 나오고 데이터로만 보면 충분하다고 나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보면은 구성에 있다라는 거죠. 제작 지원 정책의 구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제작 지원비 구성액을 보면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제작 지원비가 48%,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27%, 기획개발의 15%, 배급 마케팅 상영 지원의 8.9%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기획개발이 없고요. 아예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64.2%.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작 지원 편수나 제작 지원액이 평균 대비 높았고 전국 대비 높았던 가장 큰 건 로케이션 인센티브에 많은 예산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나 창작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대전으로 영화를 만들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64%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는 금액은 높고 편수도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생산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제가 좀 짧아가지고 제가 시작도 빠르게 했는데 빠르게 발제를 일단 진행하고요. 토론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는 지역 내 영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당면 과제를 주제로 강민구 시네마테크 대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지역 내 영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당면 과제인데요. 아재 개그를 한번 하자면 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당면을 갖다가 과자를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병원 교수님이 얘기해준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 내 영화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 관련된 부분도 일종의 어떤 영화 산업의 그 하위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주제를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참 모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배움이 부족해서 제가 살아왔던 것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작성을 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는 시네마테크 대전 태동기 이렇게 썼는데 이 태동기는 아니고요. 이제 93년도 요 때가 이제 사실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94년도에 정지영 감독님의 그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이렇게 개봉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안정일 씨의 그 소설이었죠. 근데 요 당시에 이제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 매니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감독이나 배우 이름을 줄줄이 외운다거나 무슨 영화 얘기하면 연기방 같은 거 하면서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 당시에는 학교를 다닐 때였었고, 사실 혜택이 좀 있어가지고 집안에 혜택이 있어가지고 캠코더가 있었어요. VHS 캠코더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학내 시위를 찍고 다닌다거나 학교에 영상패가 있었는데 따로 영상패나 이런 데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찍고 다니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게 이제 좀 서로가 가는 방향들이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황규석 씨라고 하는 영화세상을 그 당시에 모임 시네클럽이죠. 시네클럽을 했던 황규석 씨를 학생 때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다가 제가 좀 한편으로 좀 질린 게 있었죠. 흔히 영화 매니아라고 불리우는 감독들 줄줄이 외우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집증적인 어떤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거리를 좀 두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에 요게 컬트라고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교보 빌딩 옆 지하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술집이죠. 술집을 만들고 칸을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영화 비디오 텍그죠. 그 당시에 얘기하면 비디오 상영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어 놓은 분이 있었어요. 천안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의 문화학교 서울과 더불어서 천안에도 영화공방이라고 해서 꽤 유명했던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테이블 좀 많이 가져왔던 혹은 그쪽을 되게 부러워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그 술집을 운영하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운영해 줄 사람들을 좀 구했어요. 여기 와 계신 김경남 선배도 그때 거기서 잠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황규석 씨가 거기서 하면서 이제 컬트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늘상 어느 모임이나 가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창작과 비평이나 문학과 사회 이런 데에서도 영화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푸코가 워낙 유행해서 계보학적으로 따진다, 국어학적으로 따진다 해가지고
막 도표를 그려가지고 영화 감독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막 이런 글들이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어떤 그 영화를 보는 습관들을 들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좀 반대로 그 비평서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 흔히 이제 영상 문화 운동, 영화 문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이 옳을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들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영상패나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촬영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늘상 자본주의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당시에 고민했던 것은 자본주의 내에서 어쨌든 모든 상품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누어 가지고 상품이 유통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잉여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영화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끊임없이 좁힐 수 있는 방법들이 영화 운동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제 회원가입서를 쓰면은 그런 추상적인 문구를 넣어가지고 시네마테크 대전은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문구를 넣었었는데 뭐 그 화두가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화두를 가지고 그 상영회, 흔히 얘기하는 레퍼토리 상영회를 하고, 그 안에서도 뭐 어쨌든 캠코더를 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요것저것 취미 삼아서 찍기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2006년에 그 대전 아트시네마라는 영화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관을 개관했을 때도 어쨌든 저는 시네마테크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안에서 처음에 같이 했던 친구들도 그 이전에 이제 시네마테크를 같이 했던 그 친구들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한종성 씨나 박상균 씨, 이런 친구들은 그 시네마테크 할 때도 사무실에서 또 끝까지 남아서 있었던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서 또 다른 직장을 얻어서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사실은 이제 그때는 선사에서 극장을 대전역 앞으로 이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뭐 어쨌든 예술영화관을 운영함에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적인 차원에서 지향하는 목표, 그 미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시네마테크 활동을 가졌던 어떤 미션들을 그 영화관 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다른 예술영화관들하고는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도록 들어가 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창작 워크샵이라든가 제작 워크샵 혹은 제작 워크샵, 비평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 어떤 저희 극장이 가졌던 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장승미 프로그램, 당시 이제 저하고 한 10년 동안 일했던 장승미 프로그래머와 함께 그 소수유흥극장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마을극장 봄협동조합이라고, 제가 이 부분은 꼭 거론을 하고 싶은데 빠져 있어서 많이 사진에 나오는데요. 그 마을극장 모임 협동조합을 만들었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만든 기준으로 보면 10년째 되는 해인데, 사실은 그때는 너무 좀 아마추어적이었고, 저 또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주민조직과 그 교육들을 과거에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그 극장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주변에서 독려하는 정도의 위치만 점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질 않았는데, 그 마을극장 보험 협동조합이 해소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마을극장을 만든다는 건 별도로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 시네마 관련돼서 공동체 상영회를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장승미 씨가 소소유관극장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은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그 공동체 상영, 지역 내 공동체 상영이라는 것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제작사나 배급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배급 상영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공동체 상영회를 주관하고 할 수 있는 단체 혹은 그 개인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면서 소소유랑 극장이 좀 힘든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마을극장 보험협동조합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협동조합이 해산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소소유랑극장 협동조합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의 소소필름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어쨌든 그 주요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제 마을극장 보험 협동조합을 했을 때 주요 임원들, 뭐 이사장이나 이사로 참여했던 분들이 소소 필름 협동조합으로 또 이렇게 들어와서 또 같이 활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 또한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극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조합 방식들을 철저히 좀 견지해 나가면서 하자라는 것들이 목적이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발표 자료 나온 게 이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비율들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투자금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큰 화두였어요.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 받으면은 그 정산 보고서 하는데 사람 진이 너무 빠져서 그런 것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좀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것은 협동조합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 협동조합은 그 지역 그 극장이 천착해 있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결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영화 생산과 소비의 어떤 간극들을 좁혀나가는 방법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한 100여 분들이 뭐 펀딩도 하시고 조합원으로 참여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소소 필름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돈을 얻으러 좀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초창기 시네클럽을 했던 뭐 한규석 씨나 한종성 씨나 뭐 이런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도 이 조합원이나 혹은 펀딩에 참여를 계속 해줬고 그 중간에 이렇게 했었던 어쨌든 같이 경험을 하고 했던 분들의 참여와 어쨌든 홍보 지지들이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어쨌든 앞으로 좀 새로운 극장의 운영 모델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아마 이제 개관을 하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좀 자르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발제 바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대전 영화 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를 통한 지역 영화 문화 조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오정훈 감독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정훈입니다. 소소아트 시네마 개관 축하드리고요. 제가 다들 자료를 다 갖고 계신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와가지고 이걸 봐야지 제가 뭐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4일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컨진에서 나온 이제 뭐 기업 현황 참가자 실태 조사입니다. 아까 전병헌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생산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걸 이렇게 같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16개 시도에 서울을 빼고 16개 시도를 했고 세종은 적어서 충남으로 합쳐놓은 거고요. 뭐 3,000여 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필요가 온 것은 되게 적습니다. 어쨌든 일정한 저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일정한 경향을 보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숫자는 숫자 안에 있는 맥락을 봐야지 그게 더 정확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전에 있는 그 기업들 콘텐츠 산업 비중 비율을 보시면 순위가 저기 9자가 영화가 9입니다. 9위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업체 수는 지식정보
관한 거, 그다음에 컨텐츠 솔루션 이게 제일 사업자 수가 많고 만화, 게임, 영화, 그리고 음악도 어느 정도 되는데 방송은 되게 적은 영화 방송 적은 거고요. 종사자 수도 제일 9위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전 교수님 얘기랑 같이 연결되죠. 매출액도 역시 마찬가지 영화가 제일 낮습니다. 이 지역 창작 활동 환경을 분석하는데 전체가 다 낮아요. 다 낮아요. 이거는 서울을 빼고 난 지역의 불균형입니다. 서울과 혹은 서울 경기와 지역의 불균형, 또 불평등한 구조들 안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창작 기금이 있느냐? 별로 없다. 활동 발표 유통 기회 있느냐? 그것도 별로 없고. 교육 역량 강화할 교육이 있느냐? 그것도 별로. 그 다음에 플랫폼에 정보 채널들이 있느냐? 그것도 별로 없고.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느냐? 네트워크도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대전 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그리고 지역 단체 소비자 네트워크 되어 있느냐? 그것도 없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것도 잘 안 된다. 마케팅 기회나 이런 것들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 전반적으로 다 낮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 혹은 서울 경기 중심의 컨텐츠 산업하고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더 심하죠. 지역의 콘텐츠 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전은 영화가 2곳, 방송이 10개 사업체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 배급업체를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영화 기획 제작, 일반 영화를 기획 제작하는 제작 사업체를 말하는 거고 제작 지원도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이고요.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로 등록한 거. 그러니까 문화부에 등록을 해서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방송 영상 제작 일종의 독립 제작사죠. 독립 제작사 등록을 해야 신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곳도 10곳 정도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할 때는 대전이 8개였어요.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과에 콘텐츠 과에 물어봐서 이게 뭐 업체를 좀 보고 만나고 싶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고요. 그냥 명의로만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좀 더 아마 숨겨진 부분들, 여기 2와 10 사이에 숨겨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우리 한계가 있는 거고요. 콘텐츠 종사자 수는 당연히 둘 열이니까 11, 83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원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 동일하게 공통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사양 기준이 제한되어 있다. 수준인데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진행비 몇 %, 인건비 몇 %. 근데 다른 걸 뭘 하면 안 되고 자산 취득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짧은 수행간 1년 이상 되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죠. 사업 공고는 3월, 4월에 나면 결산 보고까지 해서 11월 말이나 12월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럼 내가 2년 프로젝트를 하겠다 하면 2년 프로젝트는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 가능하지 않고 단기로 한 6개월, 7개월 안에 만드는 컨텐츠만 만들어라. 이렇게 제작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좀 전환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거고요. 사업 담당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대전도 아주 좋습니다. 제로입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려움은 없는데 어쨌든 지원 금액이랑 수행의 그다음에 행정 절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 필요한 지원 분야에 대전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인력 지원비, 교육비 좀 늘었으면 좋겠다. 38.4. 이게 좀 가장 높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영상 하는 분들에게 교육이 좀 절실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뭐 아까 기획개발 얘기도 하셨는데 유통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기획개발뿐만 아니라 기획개발하는 실제로 지역에서 지역 콘텐츠가 순환될 수 있는 소비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플랫폼이든 배급의 극장으로 연결되든 간에 하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지역 영화관에 상영된 경우가 신인도 예산 독립영화제 대전 독립영화제 말고는 그렇게 만든 컨텐츠가 나온 건 없어요. 또 가끔 이제 대전 아트시네마에서 워크숍하고 워크숍 끝나는 작품들 이렇게 오는 거 말고는 그렇게 좀 쿼터를 좀 주거나 아니면 좀 뭔가 지원해주는 플랫폼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편으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지 정말 지역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문화가 동시에 올라가지 서울 문화 하나로 전국을 다 그렇게 일원화시키면 그만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지원 예산 비중이 낮아서 소외되는 분야로 우리는 왜 지원을 못 받고 또는 대접을 못 받느냐라고 했더니 예산 비중이 낮아서가 가장 많습니다. 대전 예산을 좀 많이 좀 늘어나 나가야 됐다. 아까 이제 전병현 교수님 로케이션 비용에 그렇게 많이 돈을 넣는데 왜 이 창작자들에 대한 예산은 왜 이렇게 적으냐?
유통에 대한 걸 없냐, 교육에 대한 걸 왜 지원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하고 저는 맥락이 좀 갇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의 브랜드가 관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 콘텐츠를 통해서 대전 지역 사람을 알려주는 걸로만 이루어지진 않는. 오징어 게임 여기서 찍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됐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많이 얘기 나온 거.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걸로 좀 변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창작 활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순위 3개 했는데 콘텐츠에 필요한 개발 장비 및 도구 지원에 대한 여전히 좀 많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뭐 IP 이거는 아마 다른 콘텐츠가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IP에 관한 거, 여전히 교육에 관한 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안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 사회를 보니까 우리 대전에 2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많죠? 21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미디어 영상 관련 학과가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정원을 다 찾아봤어요. 이게 정원. 그 2024년도 입시를 제가 조사해가지고요. 하나씩 학교마다 다 입시 요강을 다 봐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없는 거는 제가 못 찾아, 거기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 전체 정도로, 정시 인원, 투시 인원 다 합쳐서 보면 한 1,500명에서 많으면 2,000명 정도가 한 해에 들어옵니다. 관련 전체를 하면. 그렇죠?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 취업률을 한번 보실까요? 대전은 52%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자가 2,300명이 졸업을 하는데 취업자 1,200명. 그러면 저 많은 미디어 관련 관련 학과들이 저렇게 많이 받아서 1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 정도는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혹은 또 더 알아봐야 되는. 근데 이 자원들이 과연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까? 또 지역사회에서는 이 대학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역 소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 말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은 소멸이 아니에요. 그 자체 소멸이 말살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말살되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지역이. 그러니까 특성화고 마이스터, 대전도 특성화 고등학교 있습니다. 전자지단 고등학교도 있고요. 대전은 92명이 졸업하는데 취업자가 6명, 네, 그래서 취업률 6.5% 정도 됩니다. 교육 관련 게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여기 있는데 단기 교육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고요. 지역에 이런 인크라고 하는 단체, 청년 커뮤니티 단체에서 워크숍 작년부터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마을 영화제나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대흥 영화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신영사이라고 하는 대전 영화협회 있죠. 독립영화협회도 있고 여러 협회도 있는데 이런 시민 배우 제작 워크숍들 개별적으로 개별 단체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아트시네마도 연기 워크숍이나 영화제 워크숍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특강 같은 경우는 감독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워크숍, 세미나, 네트워크 모임 이런 게 다 교육인데 다 언제 정해진 커리큘럼만 갖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다른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교육을 계속 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역량 강화 교육들을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막 좀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어진흥위원회가 2018년에 영어 교육을 좀 프레임워크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프레임워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접근이 가장 쉬운 사람부터 전문 역량까지 그 지역사회 동일하게 균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창조적이고 비판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개인의 발달, 그다음에 시민의 책임, 그리고 실제 고용 가능성, 취업까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의 그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전문 역량의 교육이 필요하지 어느 하나만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다양성을 많이 보자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술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실험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다큐멘터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만드는 영화들도 또 다양하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향점도 다 더 늘어나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 문화를 향유하는 전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들을 좀 짜야 될 것 같고 이게 활성화 안 되면 단순히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이거는 되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전체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좀 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공공기관, 제작자, 연구자, 극장, 제작자 좀 일정의 거버넌스와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전체 영화문화 뭐 활성화 뭐 이런 교육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안에 교육 과정을 좀 재편하는 과정을 좀 제안하고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문 인력 양성은 단순히 제작 영역으로만 할 수는 한정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뭐 아까 뭐 나도 영화 프로그래머 이런 거 있잖아요. 관객 큐레이터도 필요한 거고요. 영화 평론가도 나와야 하는 거고요. 영화 저널도 있어야 하는 거고,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단순히 만드는 것만으로 이렇게 한정하진 않게 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태 조사를 아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여기 왔을 때 그 영화 영상 관련된 좀 인력풀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계속 해나가고, 그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이렇게 좀 재편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돼요.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의 지혜와 경험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협력 관계를 갖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물론 해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안 좋고 싫었는데 미워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공동의 일을 할 때는 경험을 모아서 그리고 시작하고 모으고 만들고, 모이지 않으면 그냥 또 가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힘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최근까지 또 그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센터장님 하셔가지고 대전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일단 좀 발제가 짧은 관계로 마찬가지로 토론에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발제는 지역 영화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영구 영화진흥위원회 지역 영화 문화 저변화팀의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문화 저변화 지원팀의 김영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영화진흥위 혹시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1973년에 영화진흥공사로 출발해가지고요.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99년에 바뀐 다음에 있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중앙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우선 저기 오다 보니까 그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1인당 관람 횟수가 2019년 가장 한국영화가 활발했을 때 전국 3위더라고요. 서울, 광주, 대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영화를 사랑하는 도시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선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 앞에 제가 이제 영화중심 다자간 협업을 통한 영화문화 정책의 최적 파트너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보시면 여기 다자간이 사실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됩니다. 예, 저희가 하는 팀의 미션이 영화문화를 저변화하기 위한 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혼자 사실은 할 수가 없고, 저희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저희 기관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지금 좀 더 이제 지역과 같이 밀착해서 같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자간이라는 이 협업, 이게 말은 쉬운데 아까 이 오정훈 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귀찮아요. 여기도 아시겠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저희 지역영화문화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셔서 하고 계시는데, 여러 업체들, 여러 단체들과 같이 매달 이제 운영 협의체 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머리가도 아프고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통해서 정말 싸움도 일어나고 서로 이제 알력도 나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거는 여러 이제 사례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 내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도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공적 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이제 민간에 있는 지금 이제 대전 영화제나 대전 독립도쿄길의 그런 이제 관계 설정, 이런 협업이 돼야 이제 대전의 이제 영화 문화가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저희 영진이가 바라본 이제 지역 영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 법상의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비법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영화 및 진흥에 관한 이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이라고 하죠. 그 영비법의 영진위의 이제 기능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2016년에요. 그 전에 이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부의 이제 조직 변화가 2014년도에 이제 문체부에서는 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연계돼서 지역문화정책관이라는 이제 부처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뭐 올해도 뭐 저희 제일 높으신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사실 이 조직의 변화, 이 조직이 어떤 지역의 영화, 지역 문화라는 이름을 달고 문체부 안에 이런 조직 변화가 있다는 건 엄청난 큰 변화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 문화 저변화 지원팀인데 저희도 앞에 지역을 붙이느냐 마느냐에 굉장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조직도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부나 정부 공공기관에 굉장히 이제 큰 정책의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기존의 사업 보시면은 제가 이 아이콘을 넣어놨는데 기존에 보시면 이게 어딜까요? 서울 한강이죠. 전환이 된 게 보시면 이제 전국 단위로 좀 사실 2018년을 기점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영화문화 향유의 수혜자 겸 소비자일 뿐이다. 지역 뭐 사실 이제 지역도 서울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지방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그랬었죠.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좀 배려와 안배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바라보고 실제로 사업들도 사실은 시민 영상 제작 뭐 옆에 계신 저희 이제 미디액트 출신이신데 미디액트 관련된 미디어 센터가 그때 이제 처음 사실 시작이 됐었는데 시민 영상 제작 이제 장애인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거의 한 20년 된 사업이 좀 오래된 사업이라 요건 조금 차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로케이션 정보나 인센티브 관련된 이제 한국 영상위를 통한 이래 로케이션 정보 제공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좀 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의 이제 변화를 보시면 그 전에는 이제 소비자였다가 사실은 창작의 주체자, 이제 생산자로서 이제 지역을 조금 지방을 좀 바라보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정책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격적이란 말을 제가 읽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정책이라는 이제 약간의 모호한 용어를 하지만 이제 정책이 사실은 실제로 이제 집행되는 건 다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이 어떻게 예산을 이제 반영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2019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지역 관련된 사업 예산이 4억이었다가 2019년도에 41억으로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때 그 안에 이제 주력에 들어간 게 이제 지역의 이제 스튜디오나 후반 작업 시설 구축, 이제 인프라 지원 사업이 사실은 좀 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런 네트워크, 문화 네트워크를 지역에서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예산이 한 3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작점들이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간 협업의 이제 경계가 그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약간 지원하는 영상 미디어 센터 그리고 이제 영상위원회 정도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지자체 공적기관 사실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저는 저희 팀에 오기 전까지 몰랐었어요. 그 충남정보산업진흥원 전화 몰랐습니다. 그만큼 영진이는 사실 영상위원회나 미디어센터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센터 방통위 라인이네 문체부 라인 아니네 이렇게 차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 협업을 위해서는 다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고 그런 부처 간에 이 영상과 관련된 뭔가를 같이 하는 팀들이라면 진흥원이든 이름이 뭐 어디 협회든 뭐든 상관없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앙정부기관도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을 좀 보시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 영화 향유권 강화 위주였다면은 지금 이제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활성화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조금 더 하나 생기게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위원회의 역할은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워딩이 있습니다. 원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계신 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어쨌든 강원문화재단이든 어디든 다 저희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팀들이 같이 함께 협업을 해야지만 이 영상 문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적극적으로 좀 지역의 이런 행사들이나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좀 같이 조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하지만 이제 사업을 개발했을 때는 그런 이제 자율권, 그런 권한들은 가능하면 이제 지방에 주는 형태의 것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역할은 어쨌든 지역의 영화 영상 문화의 산업의 촉진자이자 하나의 조종자. 만약 중앙 정부에 뭔가가 좀 필요하다. 뭐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야 돼. 아니면 시의원에 가서 뭔가 설득을 해야 돼. 뭐 이런 있을 때 가능하면 좀 달려가서 도움들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저희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국회 쪽이나 정보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등을 통해서 지역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 사업과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이 어쨌든 사업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할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전국에 이제 영화 영상 관련된 민입니다. 민뿐만 아니라 관과 함께 이런 공동 사업들을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간의 협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대전만 하더라도 어쨌든 대전문화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이제 민간 단체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미래 관객들, 청소년의 대상된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도 뭐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예산이 정부 예산이 한 640조 정도 되는데 1위 예산이 제일 많은데 어디냐면 보건복지부예요. 아시겠지만 뭐 다 받으시잖아요. 2위가 어디냐? 교육부입니다.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교육부 예산이 거의 100조입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저희가 좀 같이 받아보려고 그리고 청소년 영화 교육이 중요한 게 어쨌든 영상 세대고 아이들 다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요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하고 조금 마련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하고는 사실 이제 부산시하고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MOU 맺으면서 부산의 지역 영화 펀드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산시와 같이 저희가 협업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좀 퍼져서 뭐 지역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펀드. 지금 아까 뭐 오정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투자 배급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만들어가야 지역 영화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도서관 부분도 있어요. 도서관에 지금 가보시면 웬만하면 다 그 영상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주말에 한 번씩 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 조금씩 보여주고 끝이에요.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안들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 그래서 도서관에 작가가 소설자, 뭐 시인들이 작가 상주하면서 시민들을 대상한 교육도 하고 자기 작품 활동도 같이 하는 거죠. 저희도 영화인분들 시나리오 쓰실 때 도서관에 계시면서 시나리오 쓰시고 시간 날 때 영화 상영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을 위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 얼마나 훨씬 또 영화 문화가 활성화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하고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청소년 단체 관람 사업들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찾아가는 지역영화문화진흥소위원회가 저희 팀에 사실은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책 결정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지역 소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사실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구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또 사업화가 되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광주, 원주, 대구를 이제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뭐 대전이랑 제가 담당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 한 7, 8월쯤에 대전에 한번 찾아와서 저희 지역 소위를 좀 진행해서 대전의 지역에서 어떻게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낼 수 있는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조금 하는 거는 어쨌든 영화발전기금이 아시겠지만 관객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기금이 사실 저희가 많이 거치다 55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200억 정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맨날 마이너스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정부한테 돈 좀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예산이 사실은 올해 예산 850억 정도인데 아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료를 봤더니 한 380억 정도 되시더라고요. 저희랑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가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치면 중앙정부 기관이 갖고 있는 예산과 지역에 있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예산이 사실 그닥 차이가 안 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앵벌이를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역과 같이 예산을 매칭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저희는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게 서로 이제 뭐 이런 공적인 라인에서 같이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영상발전 기금은 사실 아직 없습니다. 이 지역문화진흥기금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2015년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제정법 안에 지역에서는 필요에 의했을 때 지역문화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법적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산시만 하더라도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안에서 영화 쪽에 일부를 좀 배정도 하고 있는데 좀 가능하면 이제 지역 영상발전기금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조금 기금을 좀 조성을 해서 지역의 영상과 관련된 문화는 사실 문화가 들어가면 뭐 여기 문화재단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문화재단에서는 영화 쪽은 뭐 영상이든 어디 영진에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조금 빼버리게 돼요. 문화 쪽에서 사실 영화도 하고 싶은데 자꾸 그거 빼지는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을 좀 조성해서 영상 쪽에만 좀 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피 영화 영상 지원 시스템은
그래서 전국 단위 이런 지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제 보여지거나 하는 이제 시스템은 사실은 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 있는 창작자분들이 좀 중앙의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지역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지역에서 30%만 찍으면은 지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또 많거든요. 지역에 사실 영화인분들 많이 안 계신 지역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만약에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면은 어떤 AI나 이런 빅데이터 같은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뭐 강조를 하자면 어쨌든 영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다자간 협업을 통한 영화문화 정책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발제문을 미리 봐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할 거리를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전병훈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발제를 들으면 알겠지만 약간 저희가 통계적 사실을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저도 사실 대전이 고향이고 대전에서 영화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지금 영화 관련된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를 보니까 아까 이제 제작 지원 정책 활성도는 높지만 그 안에 있었을 때 60% 이상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획개발 지원 정책이 적고 아마 이것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오정훈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기 프로젝트가 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돈을 받아서 찍은 그래서 사실은 질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영화 제작 그 현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정책 개선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으실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정책적 대안을 말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현실성 없는 얘기는 100번 얘기해봤자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전은 그 데이터로 보면은 지원 금액이 적은 도시도 아니고 지원 편수가 적은 곳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안에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어디에 더 늘려달라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예산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처하고도. 그러니까 있는 돈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제대로 쓰게 배분을 좀 다시 조정을 해보자. 사업 간에 어떻게 하면 같은 돈을 최대한 효과가 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배정에 관해서 첫 번째 얘기를 좀 먼저 진행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개발에 관한 문제는 기획개발을 해야 시나리오를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획개발을 지원을 해야 기획개발을 하는 기획사가 영화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개발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하겠습니까? 물론 영진이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진에서 받아오면 좋고 안 받아오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적어도 최소한 이런 단계별 지원 사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단계별로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 적절한 예산액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럼 있는 예산 안에서 특별히 더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싸우지 않더라도 있는 예산 안에서 단계별로 채워갈 수는 있다. 그게 문제. 장기적으로 가면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할 경우가 나오겠지만 우선 당장은 그렇게 좀 낮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질문이 조금 연결되는 질문이어가지고 그 마지막 발제해주신 김영구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게 좀 비슷해서 일단은 그 다자간 포인트 아까 말씀 잘 해주셨고 처음에는 이제 문화를 향유하자 영화 문화를 좀 확대시키는 방향이었으면 이제는 이제 생산자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문화를 스스로 조성하고 또 영화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인력들
를 직접 만들고 자생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부분이었는데 같은 질문일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 기획개발 지원 정책이 좀 전무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셨을 것이고 그 근본 중에 원인 중 하나가 저는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앙의 관점에서 혹시 이렇게 지방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을 때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 혹은 의견 뭐 같은 것들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기획개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기획개발이 이제 대전 지역에 없는 걸로 사실은 아까 설명 자료에 나와 있어서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은 이제 약간의 뭐 즉 독립영화 이쪽 라인보다 이제 상업영화를 위주로 하는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건 정책적으로 좀 필요는 하다라고 분명히 이제 영화의 이제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는데 실제로 실무를 하는 저희 이제 영진이 직원분들에게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진짜 좀 우리 우수 이제 시나리오 작가분들 방송 쪽으로 가지 마시고 영화판에 좀 남아주세요 하는 하나의 뭔가 이제 바지끄레기 잡는 약간 복지 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저도 예전에 실무를 이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빌렸던 빚 다 갚았다 한 방에.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계약서 쓴 걸로 2천만 원 받은 걸로 끝이에요. 이전에 써놨던 거 사실 살짝 업디벨롭 해가지고 제출하고 최종본으로 약간 이런 이제 도덕적 해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기획개발지원센터를 만들면서 했던 이제 보고서에 보더라도 사실은 국내나 해외적으로 봤을 때 10편 중에 사실은 2편 정도가 제작화가 되는 거거든요. 20%밖에 안 돼요. 최대 해봤자.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국회나 뭐 이런 거 예산 설명을 할 때 기획개발 지원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작화되는 게 몇 편이에요. 그 중에 몇 편이나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20%밖에 안 된다. 그 중에 나온 작품들 관객 수 얼마나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정량적인 지표들을 다 판단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런데 이 대전이든 어디든 사실은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의회나 이런 데 설득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제작은 어쨌든 제작이 돼서 뭔가가 나오는 부분,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기획개발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소진성 사업으로 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행정의 영역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불편한 지점들이 많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뭐 자꾸 부산 얘기를 조금 드리게 되는데 부산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하다가 바꿔서 IP 이제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웹툰화 될 수도 있고 웹드라마 될 수도 있고 영화화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IP 사업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개발 해봤자 영화 쪽 해봤자 영화가 안 되면은 뭐 시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뭐 영화인들한테 그냥 돈 주는 뭐 복지 사업이야?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우선은 분명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영화 산업이라고 사실은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하고 배급 그리고 상영이 빠져 있잖아요. 사실 제작밖에 없어요. 제작에서 만들어서 되게 작은 지역에 있는 영화제에서 잠깐이 함유될 뿐이지 뭔가 이제 진짜 지역에 있는 시집이나 대교 극장에서 상영된 게 거의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기획개발 지원이 이 산업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인데 지역에서는 이게 막상 필요할까 하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그런 이제 실태조사, 대전도 대전의 영화 바닥이 어떤지, 영화 영상 바닥이 어떤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진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 지금은 이게 더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시민 대상으로 하니 약간의 고급 과정이 사실 영화 지역에서 영화 아카데미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인력이 양성이 되면 그 친구들이 다시 미디어센터에서 강의도 하면서 또 시민영화 제작을 같이 하면서 나 장편영화도 만들어 볼래. 뭐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진 단계에서 사실은 이런 정책 지원제들이 더 덧붙임이 더 훨씬 좋겠지만 그게 대전의 형태가 지금 맞는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대전의 그런 영화 산업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희가 2019년대 지역 영화문화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제가 오기 전에 그 실태조사 자료를 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여기 참여하시는 단체들, 크게 뭐 영화관,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2019년도 벌써 4년 전인데요. 이게 얼마만큼 변화가 됐을까? 지금 대전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한 4편 정도, 장편 영화 4편이라고 들었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장편 영화 1편을 제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편을 제작 지원하고 4편이 만들어지는데 그 4편이 다큐인지 사실 다 극영화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큐의 기획개발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큐는 또 워낙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역의 산업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을 때는 다큐보다 당연히 극영화를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다큐는 사실 2, 3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지만 이제 극영화는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분명히 꾸려져야 되고 장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파급력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대전에서도 대전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는 교육을 먼저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제작 파트를 같이 견인시키겠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저희가 영진에서 이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지역에서 기획개발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사실 저희 쪽 예산과 나중에 매칭을 시키시면 좀 더 많은 예산들이 지역에 있는 영화인분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3년 데이터를 보면 이제 2021년부터 보면 장편 하나, 단편 12개. 그다음에 2022년에는 장편 하나, 이건 이제 다큐를 포함하지 않은 거고요. 장편 하나, 단편 8개. 올해 장편 하나, 단편 6개 작품이 제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 작품을 하고 있는 분들과도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결된 질문이어서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해 주셨던 오정훈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발제 내용에서 영화가 굉장히 밑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화를 많이 보지만 영화 학교도 많지만 미디어 영화 관련 학과도 많지만 항상 구리다 이런 게 좀 씁쓸하게 느껴졌고 애로사항, 소외사항, 필요사항 이런 것도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에 공감대 형성을 제언으로 했던 대전 영상전문인력양성교육위원회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각 지역 센터에서도 또 나름대로 이제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대전시청단 미디어센터에서도 3년 동안 있으셨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지금 장기적인 관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부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실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일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시작한다 이제부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마이크도 안 되잖아요. 질문이 어려우니까 소리가 나오지 않는. 저는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대전 영화가 아까 우리 강민구 대표님 얘기 1993년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때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소수 아트 시네마가 생겨날 거라고 그때 생각했을까? 93년에? 2000년에 그걸 생각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대전에서 영화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는 또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영화에 대한 꿈을 안고 또 영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더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원 정책도 굉장히 많이 다르게 변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거는 뭐냐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발표에서 예를 안 들었으면 강릉하고 대구의 예를 2개를 봤는데 다른 것도 봤는데요. 저거 하나 만들기가 3년이 걸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사업 하나 만들기에. 전문인력 양성 과정, 그다음에 특화된 어떤 기술 파트의 교육을 만들기까지도 3년이 걸렸거든요.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느냐? 먼저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형 영화사가 워크숍 하고 있고 또 소설 아트시나 다른 걸 특강이나 이렇게 예술 영화에 대한 어떤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을 위한 강의 또 이론적인 연구들 이런 것도 하고 제작에 대한 제작 워크숍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그게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그림은 금방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금방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물감을 만들고 그 도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형체가 생기겠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다자간 협력 체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올해가 굉장히 이번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지금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을 이제 공동으로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체들이. 예, 그리고 또 게다가 여기 이제 소스아트 시네마도 생겨나고 이 극장이 바로 교육 공간이면서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고 제작자들이 또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극장은 저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예술가 세계가 있어요. 한 지역 안에 대전에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거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진흥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이 사업들을 변화시키려고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 신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단기간에 뭔가를 만들겠다라기보다 좀 이번 연도 안에 좀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씩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먼저 해보고 싶은 것들, 먼저 좀 만들어야 될 것들을 좀 한두 개 정도라도 공동으로 딱 이렇게 해 가면 내년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뭔가 지역 문화를 변화시키는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공학번이거든요. 모건대학교 영화학과를 들어갔을 때는 영화가 너무 좋았지만 제가 영화를 쭉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 좀 반대하셨어요. 전 영화 이론을 전공했는데 이제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제 대전 고향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논문 쓰고 다시 올라가야지 호기롭게 내려왔다가 이제 지금 머물면서 저 여기서 지금 정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처음에 초기에 저희 동기들은 이렇게 영화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는데 막상 오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들을 보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에너지를 이 발제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좀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질문 드렸던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이 사실은 다른 얘기 같지만 이렇게 같이 모아지는 그 주제인 것 같고 아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부서 중에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열심히 실태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그 의견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시작을 하면 뭔가 발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강민규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전에서 있는데 대전 아트시네마, 그다음에 시네인디오 이렇게 두 독립예술영화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와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젊음의 느낌이 나요. 앞에 한남대도 있고 뭔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축된 배경에 이 주민사랑방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아까 계속 발표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 형태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뭔가 청년성을 좀 이렇게 앞으로 보고 계신 건지 이 청년들의 대안적 공간으로 이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사실 포럼 두 번째랑도 연결이 되는 질문일 텐데 어떤 역할까지 좀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 전통적인 예술영화관이나 이제 예술영화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늘상 충성도 높은 관객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노상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충성된 관객층을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영화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대중적이고 지역에 밀착한 극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극장을 만들었다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당연히 조합원들의 그 투자와 의지를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극장을 계약을 하고부터
오정동에 사시는 분들 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흔히 이제 그 사회적 경제에서 이야기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데 이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극장들을 또 이용하고 또 이 극장에서 단순히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또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예술영화관의 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술영화만 틀고 혹은 독립영화만 틀고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적 분율 따라서 영진위에서 보전받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독립영화관이다라고 하면 운영의 문제들을 얘기해야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정치적 혹은 자본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뭐 하다못해 뭐 CJ에서 만든 영화를 이쪽에서 틀겠다 해서 뭐 열심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 됐든 기존에 뭐 유전인자는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도 진행하고 극장 전체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할 장승민 씨 같은 경우도 시네마티크 활동을 같이 하고 또 대전아트 시네마의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유전인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많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지역 내에 있는 공동체들에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공동체 상영회를 하고 또 그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극장을 운영한 경험에서 좀 대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대부분 그 지원금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생산자가 많이 늘어나면 경쟁률만 심해지고 뭐 이런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싸움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고민 안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고, 그 방법들, 지원금도 하나의 수익 모델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 이외에 말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그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아까도 그 당면으로 과자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또 한편 하자면은 요 대덕구에서 그 같이 하는 그 사회적 협동자 그 해유라는 전환 해유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그쪽에서 어쨌든 오늘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홍보 삼아 그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리백 인증을 받은 청주와 약주를 좀 홍보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과 이제 같이 또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 같이 할 거고 흔히 이제 그쪽이 또 대전 충남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이제 그 퇴직을 하고서 만든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비건 모임이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사업을 할 거고 그래서 이따 가시면서 이렇게 한 병씩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도와주실 분은 자주 와주시는 것일 것 같아요. 지금 요 극장도 그렇지만 저희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많이 가주시는 거. 예, 메가박스 CGV 롯데 좋지만 이런 곳으로 많이 오셔서 지속 가능한 문화를 직접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기적적으로 조금 늦을 줄 알았는데 적당한 시간에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섹션 1 종료를 하고요. 네 분 발제자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